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예, 자, 오늘 가지고 있는 교재 230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자, 여러분들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등기 절차 강론을 배우고 있거든. 강론은 요 두 개가 강론입니다. 강론. 여기 이제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권리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든. 지금 요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주로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많이. 그럼 올해 시험 문제를 만약에 본다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네 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등기는 12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이 소유권 보존이거든. 이 소유권 보존은 엄청 중요한 등기라. 그런데 올해 32회 때는 빼버렸어. 출제를 안 했어요. 올해 32회 시험 치신 분들이 등기법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존에 나오던 문제가 있어. 기존에 나오던 문제, 중요시 여기던 문제. 그것은 출제를 안 하고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문제 있죠. 그거를 갖다가 시험에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게 네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어려웠어. 여기에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5개가 나왔네요. 5개가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요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이라면 여기 보세요. 소유권의 일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중에 가면은 용어 정의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지. 일부.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권리의 일부. 요 권리의 일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의 뜻이 뭐냐? 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부동산은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 있지. 요즘에는 대세가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옛날에 자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샀다 이러면 당연히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지. 남편 명의로. 근데 요즘에는 1순위는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맞다 맞다? 맞지. 그래가 이제 조금 그 한 집에는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결혼하는 세댁들 있죠. 그죠? 새 신랑 세댁 있잖아요. 대다수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도 있잖아요. 집은 남자가 마련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가는 여자가 마련하고 그게 일반적인 결혼식이었거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 그냥 예단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남편하고 그 신랑하고 신부하고 그냥 결혼 비용 다 모아가지고 그걸 집 구하는 데 다 쓰지. 맞다 맞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 다 그렇던데 맞죠? 그럼 만약에 집을 1억짜리를 산다 이러면 신랑이 7천만 원 됐다. 그럼 신부가 3천만 원 됐다. 이러면 7대 3으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고. 대세가 그렇더라고요. 대세가.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 공동 소유는 시험에 계속 출제를 합니다. 계속. 오케이? 네. 지금부터 공동 소유의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2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이래 놨죠. 공동 소유는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공유가 있고 총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그럼 공동 소유는 3개가 있는데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총유는 등기법에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공동 소유인데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하고 관련 있는 거는 공유와 합유입니다. 합유.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들이 볼 때 출제인이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자 보세요. 여기에 공유가 있죠. 여기에 합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쉬운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쉽다는 거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요게 지분이지, 지분. 맞죠? 네. 그럼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합유는 있잖아요, 합유는. 그러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합유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지분은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키는 공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한다.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요리를 와보세요. 이거는 지분이 표시되어 있죠. 그럼 여기 지분이 표시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요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지분에 은행에 저당권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없어. 그럼 여기서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요거는 기록돼 있죠. 그럼 여기 전부 다 시작. 5로 끝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공유 지분에는 처분에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묶어서 처분의 제한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사망했다면 갑의 지분 요게 갑의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요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이거는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분을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지분의 저당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분의 가압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거는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왜? 이거는 전부 다 있다로 끝나고, 이거는 전부 다 없다로 끝나니까, 이건 시험에 내면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시 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위에 거를 중시 여긴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니다.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 말하고,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유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법에 이렇게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면 Ox다 X. 그러니까 합유라는 표시는 써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칸을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요 칸을 보세요. 여기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있거든. 여기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좀 전에 여기입니다. 권리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는 뭐라고 말한다? 지분을 말했다. 그러면 요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다 이 말입니다.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시험에는 이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시험하고 관계 있다 이 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합유자가 두 사람이죠. 그럼 하나만 더 써볼게요. 세 사람이라고 칩시다. 합유자가. 그럼 보세요.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한 명이 사망했다면 지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 그럼 지분이 변했다면 자, 이게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그럼 안 돼 있으니까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3명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3명에서 2명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럼 이걸 시험에 이제 이래내거든. 합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이랍니다. 잔존 합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잔존 합유자 명의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다 O. 그럼 요거를 이전 등기하면 뭐고? X. 변경 등기하면 뭐다? O. 그럼 시험은 요게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됐어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러면 공유가 뭐지? 합유가 뭐지? 이거는 공시법 시간에는 공동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이제 민법에 가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요거 딱 그럼.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세요. 작년에는 요게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거든. 답으로 나왔거든. 답으로. 자, 이렇게 합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동. 그러면 출제인이 항상 물을 때는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공유물이라는 말 자체가 소유자가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죠. 그럼 여러 명이 10명이라면 10명 전원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시험에 요걸 단독으로 고치면 X다. 이 말. 그러면 답은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이거는 지분을 표시한다는다, 안 한다. 여기는 합유자가 변했을 때는 이전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변경.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을 한다, 공동을 한다, 공동. 그 세 개만 딱 외우면 답을 문제를 맞출 수 뭐다? 있다. 됐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1페이지에 보면 이제 신탁 등기가 나와요. 자,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금까지 관례를 이야기를 한다면, 등기법에서 가장 출제를 많이 하는 거 세 개를 이야기해라 이라면 1번에는 가등기입니다. 1번에는 가등기예요. 가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놓은 게 요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 그럼 신탁 등기는 시험에 낼 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냐? 법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올해도 신탁 등기가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 신탁 등기가 가등기, 신탁 등기를 시험에 출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전에 공동소유 있죠.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 하는데 올해 신탁 등기를 어렵게 출제를 했어. 어렵게 출제를 했다는 거는 나중에 가면은 신탁의 변경 등기가 있거든. 그 변경 등기를 신청으로 하느냐, 촉탁으로 하느냐, 직권으로 하느냐, 명령으로 하느냐, 이게 4개가 나와요. 이걸 전부 다 구별을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걸 시험에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걸 구별하는 거나. 근데 올해는 그걸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 문제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렵게 낸 거라.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잠깐만 보세요. 자, 요거를 예를 들 때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동시 신청입니다. 일괄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대위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순위번호가 있어요. 순위번호는 1개입니다. 신청 정보가 있어요. 1개입니다. 신탁 원부가 있어요. 원부. 요거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입니다. 오늘 이것만 딱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탁 일어날 때 그냥 우리가 은행에 신탁은행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지. 신탁은행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돈을 맡겨놔 놓으면은 그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는 거지. 그럼 정리합니다. 신탁은행은 돈을 맡기는 겁니다. 돈은 부동산 이단이다? 아니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지. 됐죠? 네. 두 번째입니다.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답다, 있다. 그럼 부동산은 우리와 관계가 있답다, 있지. 지금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호칭 정리부터 해볼게요.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는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풀이를 다시 할게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 부자지간. 그럼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해요.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 있답다. 있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됐죠? 네.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뭐다? 이전이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맡기니까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등기를 배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소유권이든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냥 이 금덩이 맡기는 거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지. 부동산을 맡기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자, 답입니다. 재산을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요. 그게 신탁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재산을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걸 따로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해야지. 재산을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같이 해야지.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 두 개는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럼 동시 신청할 때는 같이 들어와야 돼요? 따로 들어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일괄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 좀 다.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맡기는 게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럼 칠판을 여기 봅니다. 여기 누구한테 재산을 맡겼다? 을.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위탁자. 이 사람이 무슨 자? 수탁자. 재산을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게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죠. 그럼 여기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요렇게 해가 여기다가 신탁 등기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라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요거는 신탁입니다.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근데 요리 가니까 선이 있죠. 요 선이 요리로 안 가는 거예요. 선은 여기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번호는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시. 칠판을 보세요. 1번에 갑, 2번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가 신탁 이렇게 되면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도 몇 개? 2개. 번호가 2개잖아요. 근데 신탁은 그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걸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등기는 등기를 할 때마다 1, 등기를 할 때마다 2, 등기를 할 때마다 3, 이 번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등기는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주거든. 근데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입니다. 근데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한 장을 잠깐 넘겨볼게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으로 보세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에 설정된 신탁의 등기를 할 때는 자 밑으로 꺼보세요.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하여 하여한다 나오죠. 옆에가 횡선으로서 양등기를 구분한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칠판을 보세요. 요게 횡선이지. 오케이? 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제 칠판을 봅니다. 요 등기와 요 등기를 요 횡선으로서 구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몇 개? 2개. 그러나 요리 가면 번호는 몇 개? 1개. 그러면 시험 문제는 딱 정확하게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otherwise,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therwise, 각각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X. 그럼 시험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냐, 각각의 순위번호 요 2글자 중에 1개를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 그럼 이게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꼭 기억하세요. 절대 법을 공부할 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등기는 할 때마다 번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호 주잖아요. 그럼 하나로 해볼게요. 사람이 태어났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잖아요. 학교에 입학했죠. 그럼 우리 반에 내가 번호를 받아요. 10번이다, 11번이다 번호를 받았잖아요. 맞다, 맞다? 그럼 항상 이 번호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답입니다. 등기는 할 때마다 번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번호를 주는 거예요. 신탁 등기하면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 번호를 주는데 모든 등기는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주는데 그럼 등기가 두 개라면 번호도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번호가 등기는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이거는 예외다, 예외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등기가 할 때마다 번호 주는데 소유권 이름과 신탁만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가 몇 개? 하나.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됐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신청 정보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상식으로 보세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몇 개? 하나. 여러분들 모든 거는 등기를 신청으로 하는 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맞죠? 네. 그럼 신청서는 등기가 한 개면 신청서도 한 개. 등기가 10개면 신청서도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가 몇 개? 두 개. 그럼 신청서도 한 개, 한 개,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일치적으로 맞잖아요. 오케이?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청서가 몇 개? 하나. 왜? 등기는 몇 개다? 두 개. 번호는 몇 개다?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그럼 이게 예외다 이 말.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시험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therwise, O.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이랍니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otherwise, O. 그래 딱 시험 문제 냅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신탁 원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볼 때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죠. 맡길 때는 자 보세요. 등기부에 써야 됩니다.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답다. 그걸 등기부에 다 써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신탁원부.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칠판을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언의 약속입니다. 저하고 약속할 때 저는 갑이라고 썼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맞잖아요. 네.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위탁자 이거 써야지, 수탁자 이것도 써야지, 수익자 이거 써야지. 그러면 해도 9줄이 나와요. 9줄이. 요게 그러니까 위탁자 3줄, 다시 3줄, 수탁자 3줄, 이런 수익자 3줄, 이런 그러면 해도 9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쭉 써내리면 등기부가 복잡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이게 신탁 원부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느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거든. 그럼 여러분들 23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세요. 여러 개 부동산 찾았습니까? 위에다가 10개라고 썼어요. 10개. 관하여 일괄의 신탁 경우에 각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 찾았습니까? 네. 밑에다가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러면 자, 이해할 때는 이래 합니다. 부동산을 1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개.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마다 제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거는 등기는 몇 개입니까?
등기는 몇 개입니까? 2개. 번호는 몇 개입니까? 1개. 등기는 몇 개입니까? 2개. 소유권 이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지. 맞아요? 네. 근데 순위번호는 몇 개? 1개. 신청서는 몇 개? 1개. 그러면 부동산을 2개 맡겼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1개가 되는 게 이치적으로 마치 전부 다 1개니까. 근데 여기는 부동산을 2개 맡기면 신탁원부도 몇 개? 2개. 그러면 이거와 이 2개는 답이 또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지. 이해했다, 안 했다?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등기가 몇 개? 2개. 그러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순위번호도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몇 개? 1개.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니까 등기는 몇 개? 2개. 이게 다른 정상적인 등기면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러나 여기는 몇 개? 1개. 맞아요? 네. 그럼 부동산을 2개 맡긴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을 2개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 한다면 여기도 신탁원부도 1개가 나와야지. 맞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몇 개? 2개. 맞아요? 네. 그럼 이 원리와 이 원리는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요거는 무조건 1개고 이거는 부동산마다니까 부동산에 10개면 신탁원부도 10개.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출제위원이 그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시험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2개라고 하면 OX다, X. 그럼 이거는 1개라고 하면 OX다, X.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네. 통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이제 요까지는 해결을 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잠깐 공부를 또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갖고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걸 갖고 설명해야 됩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갑을병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소유자가 정입니다. 정.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맡길 수 있답다. 있지. 그런데 돈을 맡길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돈도 맡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돈을 맡겼다면 을이 맡아 관리하겠죠, 돈을. 그럼 이 돈 은행에 저금해 둘 거냐, 부동산을 사놔 놓을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은행에 저금해 둔다, 부동산을 사놓는다.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 없잖아요. 은행에 그 이자 없지. 맞다. 아, 은행에 돈 한 번도 안 맡겨봤어요. 은행에 우리가 맡겼을 때 이자는 찌꼬리만큼 주지. 그건 대출 이자는 엄청 높지. 그래,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돈을 맡겼다. 10억을 맡겼다면 이걸 은행에 저금해 두느냐? 그럼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판교에 가서 땅을 사야지. 맞다. 맞지. 그럼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사는 게 소유권 뭡니까? 이전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을이 여기 있는 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거는 공동신청이에요. 두 사람이 매매하니까 공동신청이지. 하면서 을은 자기가 맡아 관리하는 돈으로 이 부동산을 샀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해야지. 그게 신탁 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 신탁 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은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요 신탁 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을은 있잖아요. 을은 칠판을 잠깐 보세요. 을은 요 신탁 등기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요 그림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요 그림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을. 맞죠? 네. 그러면 을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당연히 매매할 수 있지. 오케이? 네. 그러면 병은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이 말. 그럼 요게 나오더라는 말은 병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돼 있지만, 신탁 등기돼 있는 것을 보니까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고, 원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지.
맞아. 그러면 병이 이거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다? 그럼 만약에 병이 샀다 칩시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가 병이 샀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재산을 맡겼던 위탁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게 신탁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신탁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을은 병한테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병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신탁 등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요것만 딱 웃으면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네, 그치. 그럼 요거 팔아먹고 도망가면 비행기 타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그치. 그럼 을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재산을 맡겨놓은 갑하고 병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그럼 갑하고 병이 요 병을 말합니다. 요 병을 갑하고 병이 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책에 231페이지를 가볼게요. 제일 밑에 갈로 열고 2번과 갈로 열고 3번 두 개를 묶어 보세요. 그래서 2번과 3번 묶어서요. 2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찾았어요? 231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잘못 불러드렸는가 봐. 231. 231. 제일 밑에 보세요. 갈로 열고 2번을 보세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요 을이 요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을이 안 해. 그러면 3번을 보세요.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놓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흐름은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요 신탁 등기는 있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 시험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해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출제를 합니다. 우리 법에도 있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신탁 등기예요. 신탁 등기. 분량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렵게 내는 것이거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로 가보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는 이제 뭐를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느냐 할 때,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 소유권 외의 등기가 나오거든. 여기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래 나오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항상 시험 문제는 저당권이었어요. 저당권. 왜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저당권이지. 하나는 전세권이지. 이게 피부에 가장 와닿아요. 그런데 요 두 개를 잠깐 해볼게요. 요 두 개. 여러분들 집주인이 있잖아요. 막말로 합시다. 전세권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름은 전세지만 실제는 전부 다 임차권입니다. 오케이? 네. 전세 계약 맺었다는데 그게 사실은 전세가 아니고 전부 다 임대차예요. 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오케이? 그럼 집주인은 전세권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쓰고, 전세 계약서 썼죠? 이렇게 말로만 할게요. 전세 계약서 썼죠? 오케이? 네. 그러면 동사무소로 뛴다, 안 뛴다? 빨리 뛰어야지. 가가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요? 그게 이름은 전세지만 그거는 임대차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말은 옛날에는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거든. 근데 요즘에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잖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요즘에는 무슨 차다? 임대차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게 왜 낼 수가 없냐면 임대차는 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또 안 하잖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우리 등기법과는 관계가 없지. 그래서 시험에 원래 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출제인이 이성을 가졌다면 진짜 안 내는 게 왜 실무에 안 하는 걸 시험에 내면 안 되지.
맞아요? 근데 집을 사고 팔 때 은행에 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돈 빌리고 산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 사면 10억짜리 현금을 들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끼고 사는 거지. 맞죠? 네. 그게 저당권이다, 저당권 아니다, 저당. 그래서 이 피부에 와닿는 거는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는 출제인이 이성이 있다면 이걸로 시험에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걸로 시험을 냈었어. 근데 32회 때는 이걸로 시험을 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틀리라고 시험 문제를 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생소한 말인데 출제위원은 이렇게 말하거든.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다면 40%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40%는 10문제 중에 4문제는. 그 다음에 10문제 중에 4문제는 있잖아요. 조금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럼 나머지 20% 있죠. 그거는 틀리라고 문제 내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냥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맞아라고 내는 문제는 다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그래도 80점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주면 됩니다.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4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거든. 목숨 안 걸어도 돼요. 됐죠? 그럼 요거 지금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가는데 요거는 일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일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요리로 가볼게요. 자, 요거를 배우러 갔거든. 여기에서는 제가 2가지만 공부를 딱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등기 대상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에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거든.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신청 정보. 올해도 여기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환매 등기에서 출제를 해서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그럼 요거를 지금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가는데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때 자, 요리를 와보세요. 요 그림을 꼭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요리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지, 하나가 지적 공부지.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지. 맞죠? 네. 그럼 권리관계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에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답입니다. 용익 물건이라는 말과 용익권이라는 말은 표현이 또 틀리는 겁니다. 그거는 임차권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임차권은 물건은 아니죠. 그죠? 채권이죠. 그러나 용익권입니다. 용익권. 다시 합니다. 민법에서는 물건, 채권을 엄격히 구별을 해야 돼요. 등기법은 물건, 채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등기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그게 물건, 채권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임차권도 등기가 되거든. 근데 임차권은 용익권입니다. 용익권. 용익권이죠. 그 용익이 뭐예요? 여러분 칠판에 나가요. 용은 사용이잖아요. 이건 수익이잖아요. 그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앞으로 임차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이지만 용익권이거든, 용익권. 그래서 요 4개를 항상 같이 묶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그림을 딱 볼까요? 칠판을 보세요. 1에 2개죠. 맞죠? 네.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지. 이게 O면 이거는 X지. 맞아요? 네. 이리 오세요. 이렇게 놨죠? 몇 개? 2개.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뭡니까? X. 그러면 요리로 딱 나눴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뭡니까? X. 이게 X면 이거는 뭐다? O.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OX는 여기에서 OX를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맞추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맞추는 게 있어요. 오케이? 네. 지금 이제 우리 요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요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입니다. 2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2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한다, 다르기 때문에 한다. 이게 항상 답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이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 있잖아요. 그 민법은 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민법은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사법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민법이고, 민법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3개월이 걸리거든. 그럴 때는 답을 내놓고 답을 해라. 공부를 해라면. 그럼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데? 예가.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 오케이? 네. 그럼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데? 그거는 매매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라면 내가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됩니다.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말은 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좌우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법은.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이라니까. 그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고 의무가 따라다닌다면 의무는 강제다 강제 아니다? 강제입니다. 그러면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는 것은 민법이죠. 그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등기소로 가는 것은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했다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그럼 내가 60일 이내 안 한다? 그럼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이거든.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OX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OX밖에 없다. 그럼 아까 전에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신청서가 하나냐 두 개냐 이 OX밖에 없다니까. 그 말은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만 딱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하면 되잖아요. 홀수 짝수 이렇게 분류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렇게 분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뭐고 X. 이게 O면 이거는 뭐고 X.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99%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와 요거를 나눈다는 건 일단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요거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이 나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용의권 한 개, 나머지예요. 그럼 나머지라면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소유권 외를 배우고 있지.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그럼 소유권은 1이 오면 됩니다. 그럼 하나 남아있는 게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예요.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그럼 요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99% 일치합니다. 그러면 용의권 한 개, 나머지. 그럼 시험 문제 낼게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보기입니다. 보기 1번에 어렵게 내볼게요. 보기 1번에 가압류, 보기 2번에 가처분, 보기 3번에 경매, 보기 4번에 저당권, 보기 5번에 지상권.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지상권이지. 그 말은 뭐예요?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썼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지. 오케이? 네. 그럼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해했어요? 네. 이거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소유권은 약간 융통성이 있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할 때 이리 와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었죠. 그럼 여기에 무슨 권? 용의권. 여기에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처분의 제한이 있거든. 그럼 이게 소유권이 있지. 소유권은 한 개만 딱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요리로 하고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의 일부. 자, 잠깐. 요거는 할 이야기가 많거든.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